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다의 가르침 박교수입니다. 저는 해군 부사관으로서 11년 근무를 했습니다. 11년 근무하고 지금 부사관 학군단, 해군 부사관 학군단의 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군 부사관 학군단 교수로 근무하면서 이제 SNS를 통해서 많은 소통을 했는데요.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카카오톡 통해서 많은 소통을 하다 보니까 공통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선발 어떻게 하면은 부사관을 할 수 있느냐, 또는 이제 장교에 관한 질문도 많았고요. 진급이나 장기 복무, 그 다음에 체력 검정, 여러 가지 공부는 얼마나 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들이 많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여러분께 많이 자세히 알려드릴까 싶어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부사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부사관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학력을 소지하면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신체 조건도 있어야 됩니다. 신체 조건은 신체 등급 3등급, 이거는 각 군 홈페이지에 보면은 기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검, 여러분 혹시 이제 신검 받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신검 받았을 때 몇 급 딱 뜨게 됩니다. 그래서 3급 이상이면은 현역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죠. 대한민국 국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대한민국 국적이랑 미국 국적 또는 다른 나라 국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적만 소유해야 됩니다. 그 세 가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진짜 오늘 설명드릴 것은 이제 부사관에 지원하는 이제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모집 전형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습니다. 특히 육군 같은 경우는 현역 부사관, 민간 부사관, 여군 부사관, 엄청 많더라고요. 해군은 간단합니다. 그냥 부사관 후보생. 공군, 해병대 마찬가지 부사관 후보생. 이런 하나만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대부분의 부사관 전형이라 볼 수 있는 일반 부사관이라고 저는 나눴습니다. 일반 부사관은 먼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제 군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민간인이 군인이 되는 그런 전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각 군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전형에 대해서는 장점으로는 가장 빨리 인간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하죠.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바로 들어가니까요. 근데 단점은 제가 생각할 땐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좀 전역도 사실 많이 합니다. 많이 한다는 자체가 다른 전형들은 전역 안 하느냐?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역을 좀 많이 한다. 왜냐? 사회 경험이 없어서 고등학교 졸업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생각보다 전역을 결심하는 이유가 좀 많습니다. 조금 힘들면은 바깥에 가서 전역 가서 다른 일을 해볼까?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기 때문이죠. 그 다음 전형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가는 경우입니다. 대학을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많이 찾아봤지만 부사관 학과들이 많습니다. 군사학과, 부사관학과 엄청 다양합니다. 이런 학과를 통해서 인간하는 방법이죠. 근데 이런 학과를 통해서 인간한다 해서 이 사람들이 다르게 전형이 되느냐? 아니요. 똑같이 일반 부사관 똑같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부사관 학과를 들어갔을 때 부사관 학과 들어갔으면서도 공부를 할 거죠, 당연히. 졸업과 동시에 이제 부사관 시험을 칩니다. 무슨 시험이죠? 일반 부사관 시험을 칩니다. 그럼 전형이 똑같지 않습니까? 네,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 차이가 조금 있다라고 저는 사실 주장하는 게, 부사관 학과를 졸업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어떻게 노력하기 나름입니다. 사실 전문대나 4년대 대학 같은 경우는 군 가상복무자라는 전형이 있습니다. 그럼 학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국방부에서 1년치 학비를 줍니다. 1년에 예를 들어서 학비가 한 학기에 300만 원이다. 그럼 600만 원이 해군에서, 육군에서, 공군에서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학교에서 받는 장학금이랑 겹치느냐? 겹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군생활 할 거, 내가 장기 복무를 할 거다. 그러면은 돈도 벌고, 그 다음에 대학도 다니고, 일석이조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마찬가지 이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돈을 벌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 노력하기 따름이지만, 최근에 군인사법이 개정되면서 군인사법에는 이제 장기나 진급에
관련 학과 출신자들한테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 전형이 장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요. 단점은 일반 부사관보다는 인관이 늦습니다. 그렇죠. 일반 부사관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들어가는 전형이면은 이런 부산 학과를 출신하면 당연히 졸업을 해야 들어가니까 2년 늦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변화목은 최근에 15년도부터 생긴 제도인데 학군 부사관 제도가 있습니다. 학군 부사관은 장교의 ROTC 제도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학군 부사관은 1년 반의 기간 동안 이제 후보생 생활을 합니다. 학교에서. 후보생 생활하면서 방학 때는 훈련을 받고요. 그래서 방학 2달, 3달 동안 받는 게 아니라 방학 동안 2주에서 한 4주 정도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훈련 다 받았기 때문에 바로 하사로 인간을 합니다. 장점은 바로 인간을 한다는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또 장점은 제가 생각할 때는 훈련을 나눠봤기 때문에 훨씬 편합니다. 훈련 강도가 약하지는 않은 거죠. 단점 같은 경우는 일단 아까 학과 출신과 동일하게 2년 늦게 인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건 단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전형은 유급지원병 제도가 있습니다. 유급지원병은 병으로서 근무를 하다가 병장 때 전역을 하는 게 아니라 병장 때 하사로 진급을 합니다. 그래서 6개월에서 많게는 18개월 정도 이렇게 군생활을 더 하게 되는 건데요. 내가 그 하다가 저 군생활 맞는 것 같습니다. 저 부상 계속 하고 싶습니다. 하면은 자신이 신청해서 이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자연스럽게 부사관으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 장점 같은 경우는 일단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제가 다음 영상에 만들지 모르겠지만 이제 시험을 칩니다. 부사관 선발하기 위해서 선발 시험을 치는데 그 선발 시험을 안 치는 게 아주 장점입니다. 당연하죠. 병장 이후에 바로 하사로 진급을 하는 거니까요. 근데 단점일 경우에는 2년 군생활만큼 그만큼 늦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가 부사관이 되는 전형 4가지를 좀 설명해 드렸는데요. 혹시나 이 전형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게 있거나 또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는 이건 어떤 건가요? 궁금한 게 있으면은 댓글로 언제든지 글을 남겨주시고요. 지금 처음 영상이다 보니까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의견이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또 참고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구독해주세요.